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북하울 언박싱 시간입니다. 언제나처럼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했고요. 소설 9권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해서 총 11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권을 중고로 더 구매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한 듯 보이고요. 첫 번째로 조혜은 작가의 뉴 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최근에 제가 가장 꽂혀있는 작가입니다. 제목이며 내용이며 솔직히 많이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분의 남은 책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평은 또 의외로 좋습니다. 취향의 범위라는 게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지만 저는 조혜은 작가님의 작품 코드는 무조건 신뢰합니다. 아직까지는. 젤리 장수가 건네준 마법 젤리를 먹으면 젤리로 변하고 젤리로 변한 사람들끼리 녹아서 엉겨붙고 온통 난리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9개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지는 구조로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하나씩 드러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구성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재를 작가가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요한 작가의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신작만 나오면 무조건 구매부터 하는 작가가 몇 분 존재합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분, 고요한 작가입니다. 이 책은 올해 5월에 처음 출간되었고 원래대로라면 진즉에 이미 읽었어야 맞지만 하필이면 제가 지난번 북하올 때 책을 구매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지금은 여름이 되었고 이제서야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편 소설이고 다른 정보는 굳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작가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쿠다 히데오의 우리 집 문제. 공중근해, 인더풀, 무코다 이발소. 제가 읽어본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은 이렇게 3권입니다. 이 책이 공중근해와 인더풀처럼 익살스러운 단편집일지 아니면 잔잔한 분위기의 무코다 이발소 같을지 저는 전자를 더 선호합니다만 읽어보기 전에 책 정보만 갖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대소사를 특유의 위트와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다. 여기서 말하는 위트가 까르르인지 아니면 피식 혹은 흐뭇 이 정도일지 읽어봐야 알겠죠? 이 책은 제가 참석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선정도서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심야 매거진을 참고하시거나 저에게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참석과 눈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았고 평도 좋았던 책입니다. 왠지 매우 건전해 보여서 아직까지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책이었는데 평소에 평점을 꽤나 짜게 주는 편인 어떤 리뷰어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생각난 김에 잊어먹기 전에 바로 담았습니다. 조금 과장 보태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도 비슷하고 청소년 문학이고 스테디셀러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현대문학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고전입니다. 먼저 이 책과 이 책 그리고 이렇게 4권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고전 작품입니다. 제 채널과는 뭔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번 북하올에서는 참고로 고전 작품이 무려 6권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체오프 단편집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체오프 유머 단편집. 사랑에 관하여는 이번이 3번째 구매입니다. 예전에 샀다가 주변 사람에게 선물로 준 적이 있었고 다시 읽고 싶어서 이북으로 또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샀습니다. 지난 북하올 때 오랜만에 체오프 한번 읽어보려고 샀었던 갈매기가 조금 실망스러워서 이번에 다시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이 간지난 느낌 좋은 표지 버전으로 저의 소유욕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또 다른 단편집 시리즈와 같은 책인지는 아직까지 확인 전이지만 읽어보면 알겠죠? 제목이 마음에 쏙 들긴 합니다. 유머,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150년 전에 출간된 고전 작품이 얼마나 웃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를 좋아한다고는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분의 대표작 이방인은 일단 매우 인상 깊게 읽었고 2020년 초부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페스트, 이 책은 언젠가는 한번 꼭 읽어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고전 작품을 주워 담다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좋아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 아닌 에세이 혹은 인생 철학서, 인생의 해석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와 데미안에서 살짝 맛보았던 그의 철학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새로 출간된 도서 리스트에 마침 있길래 담았습니다. 원래 에세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걸 좋아하지만 이번 북카울에서 맞이하는 에세이는 그렇게 마냥 가벼운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권의 서양 고전이 있었고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작품 홍길동전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고전 작품의 타이틀에 아주 적확한 책입니다. 고전 분야의 조예가 깊은 어떤 한 북튜버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추천을 해주시길래 설득당했습니다. 재미있다고 보장을 하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짧은 분량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짧은 편이네요. 좋습니다. 이번 북카울 컨셉 한 귀퉁이에 어색하지 않게 배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롤랑의 노래. 이 책은 제가 우아하고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뺀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매를 이미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책장에 꽂으면 엄청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식으로도 가끔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안 읽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책에 제가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살짝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놀랍게도 중세 유럽 역사에 관심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 만화 아니면 영화 같은 컨텐츠의 배경으로 중세 유럽이 많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제법 익숙하기도 하고 가끔 궁금하기도 했고 롤랑의 노래라는 제목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끝을 본다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는 있죠. 사실 이미 영상을 찍는 순간에 시작은 했습니다. 완역본이라길래 예상은 살짝 했지만 확실히 형식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소설 형식이 아니라 시 구절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의외로 읽기에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말이죠. 아무튼 완독하기에는 문제는 없겠다. 좋습니다. 문학작품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선 도슨트의 그림들입니다. 선 도슨트는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이 책은 도슨트북, 그러니까 흔히들 잘못 말하고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북, 예술작품이 나오고 이어서 작품 설명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화, 개인적으로 회화 쪽에 관심이 있는 편인데 이쪽 관련 책은 꽤 예전에 한 2-3년 전쯤에 리뷰했었던 이 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치유미술관. 너무 오래됐죠. 이제는 미술 관련된 책을 읽을 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들 이 책은 인스타그램 리뷰에서 굉장히 좋은 평들을 많이 목격했었던 기억이 나서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목이 심플하니 마음에 쏙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로 구매한 책입니다. 포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태 확인차 미리 언봉싱을 해두었습니다. 제목은 결혼기담. 일본 작품이고 단편소설인 것 같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이런 분위기. 출판사는 대원 CI.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만화책들 출판하던 곳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이름을 봅니다. 이 부분이 뭔가 이 책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다소 라이트한 노벨이지 않을까. 아무튼 읽어봐야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총 12권, 소설 9권과 나머지 3권, 그리고 고전 6권과 나머지 6권, 대충 가격은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책을 또 언제 다 읽을지, 뭐 다 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중에서 또 좋은 작품들을 발견하면 추천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